네, 안녕하세요. 이슬이 전문가입니다. 네, 오늘도 간단히 시황을 좀 체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.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지 저희 프로그램 종목에서 한 3가지 정도 엄선해서 같이 한번 좀 브리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시장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. 일단 오늘도 이제 환율이 지금 1317원대인데 여전히 높은 수치에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역대급 환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이제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 외인 기관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. 일단 이게 단기적일지 장기적일지 보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실 어제와는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 유럽 금리 인상.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. 시황 자체가 뭐 전반적으로 달라진 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목요일을 기점으로 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. 어제 말씀드렸죠. 목요일에 이제 유럽에서 얼마만큼의 금리 인상을 하냐에 따라서 환율이 좀 하락을 할 것이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을 사실 많은 폭으로 할수록 원달러에서 이제 달러가 약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거는 어제 영상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일단 이게 이제 목요일이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좀 안정적인 이런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. 그래서 어제 드렸던 바와 같이 단기 반등 혹은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머물 것이다.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. 목요일에 이제 유럽 금리 인상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지금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역대급이죠. 유럽, 한국, 뭐 동남아, 동아시아 전부 다 합쳐서도 금리가 가장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이제 자금 유입이 좀 일어나고 있고 그 자금 유입에 대한 경로는 바로 이제 금리가 저조한 국내를 비롯해서 유럽 각지 이런 이제 자금들이 달러 쪽으로 좀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결국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국내 금리 인상도 좀 공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.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고요. 이 기점은 목요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. 이건 이번 주 증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FOMC 26일, 27일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 또 발표일이 있죠. 이건 다음 주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기점이 이번 주는 이제 21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다음 주는 26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이 일어날 것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죠.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. 하지만 단기 매매 혹은 단기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당일 이슈가 강한 종목을 좀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꼽았던 3가지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에 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이제 언급해드린 3종목이 있었죠. 바로 제주은행, 박셀바이오 그리고 프로2000이었습니다. 이 종목 한번 볼 텐데요. 제주은행은 어제 말씀드린 뒤로 오늘 시초가에만 매수를 하셨어도 장중 20%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지금도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. 제가 어제 이제 금리 인상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일단 저희 프로그램에서 포착했던 종목들은 항상 이렇듯 이슈가 강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어제 영상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박셀바이오죠. 오늘 이제 오전에 좀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눌리더라도 현재 재료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는 만큼 22년, 23년은 바이오의 해가 될 것이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프로2000입니다. 이 종목은 오늘 좀
보합권에서 있는데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. 어제 이제 저항대를 돌파를 했는데 이 종목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올해에 이런 어떠한 역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 가치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꾸준하게 좀 볼만한 종목이다 해서 네, 앞으로도 좀 보시면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을 포착을 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역시도 지수 방어용 AI들이 열심히 네, 포착을 또 해줬습니다. 아무래도 변동성이 강한 만큼 방어용 AI들이 알아서 이런 이제 지수를 어느 정도 지수에 대한 리스크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. 첫 번째 ST큐브입니다. 그래서 오늘 장중 최고 수익률 무려 20.93%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. 코스닥이 현재 0.38%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이죠. 시장 평균 상승률을 훨씬 더 상회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이 ST큐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반도체 기계 장비를 이제 좀 제조를 하는 기업인데 계열사에 이제 그 신약 개발을 하는 바이오를 기업으로 두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로서 좀 엮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최근에 이제 면역 항암제에 대해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막 개발이 됐고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좀 좋고 이런 이제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들의 결과물은 아직 좀 없어요. 그렇지만 오늘 상승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이 ST큐브의 대표이사가 정말 자신이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됐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떤 그런 중장기적 모멘텀은 좀 아니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기대감은 모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. 일단은 뭔가 그런 인터뷰에서 자신 있게 좀 발표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단기적으로 이제 이목을 끌기에는 굉장히 좀 좋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다만 앞으로 임상 결과와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보다는 단기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. 그래서 HSTC 810 요 면역 항암제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좀 몰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제 그 면역 기피를 하는 그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, 몸에. 그래서 면역 회피를 하는 이 인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 자체를 좀 차단해주는 항암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면역 회피하는 인자 자체를 없애버리면 다시 한번 면역 회복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. 그래서 굉장히 좀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 거고 이게 좀 성공적으로 끝나면 앞으로 이제 국내뿐이 아니라 추가적인 어떤 기술 수출도 좀 가능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대감을 가져보기에는 좀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임상 1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. 결국에 추가적인 어떤 우상향은 이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. 아무래도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엔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시작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임상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상용화까지 이루어졌을 때 엄청난 급등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 봤을 때 아직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 관점으로 좀 기대를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유비케어입니다. 이 종목은 이제 UAM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UAM은 이제 도시망공 모빌리티죠. 얼마 전에 이제 그 신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했을 때도 이 UAM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시켰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이제 UAM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고요.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정정할게요. 유비케어가 아니라 베셀입니다.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베셀이고요. 유비케어는 이제 헬스케어 쪽이라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베셀이 그 OLED LCD를 제조를 하고요. 또 터치 패널을 제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UAM 관련 산업과 굉장히 좀 밀접하겠죠. 그래서 지금은 사실 테마주로서 좀 상승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본, 독일이 지금 자율주행차로 거의 선두주자죠. 그래서 일본, 독일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차 쫓아가겠다. 아직까진 이것도 좀 계획이에요.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떠한 지금은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베셀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지금 이 UAM 모빌리티 산업을 지금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라고 해서 얘네한테 지금 일감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부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테마로만 엮이고
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종목 역시도 좀 단기적인 테마 관점으로, 테마성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베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각종 장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요. 특히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, 특히 이제 터치 패널, OLED, LCD 전부 다 필요한 것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, 아직까지 뭐 정부에서 베셀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할 만큼의 어떤 구체적인 결과는 내놓지 않고 있고, 다만 이제 어떠한 전반적인 UAM 산업에 대한 계획들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련 테마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까까지 베셀이 유비케어보다 위에 있어서 제가 순서를 좀 착각을 했어요. 그래서 유비케어 보겠습니다. 유비케어는 뭐 이 자율주행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. 일단 헬스케어 시스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제 건강 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도 하고요. 또 의료 마케팅, 아니면은 뭐 비대면 진료,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비대면 진료는 말 그대로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지 않고 이제 진료를 받는 거죠. 뭐 전화라든지 화상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비대면 진료가 언제 가장 수혜를 받느냐? 결국에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될 때죠. 지금 시기가 어떻습니까? 코로나가 다시 한번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,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냥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변이가 나왔습니다. 정말 얘기를 하면서도 좀 안타까운데, 제가 볼 때 지금 이 켄타우로스 말고도 앞으로 이 변이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. 지금 뭐 스텔스에서 스텔스 오미크론, 그리고 켄타우로스, 그리고 심지어 이 켄타우로스 같은 경우에 돌기 이 스파이크가 36개입니다. 그래서 오미크론이 28개인 거에 비하면 8개가 더 많죠. 근데 여기서 변이가 또 안 나올까요? 저는 100% 나온다고 확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없애기보다는 어떻게든 여기서 같이 뭔가 살아갈 방법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판단이 돼요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이 죽었던 것도 사실 작년, 재작년에 이제 진단키트나 이제 치료제 만든다고 거기다가 돈을 다 쏟아부었죠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좀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작년 이후로 완전히 좀 죽어 있었는데, 이렇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. 진단키트 만드는 회사들,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시젠이 있죠. 그리고 이런 치료제, 백신 관련주들 다시 한번 또 중장기전 어떤 실적 모멘텀 생겨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유비케어는 이제 비대면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면은 대면보다는 또 이제 비대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수혜를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. 실질적으로 이게 그냥 테마가 아니라 비대면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또 원숭이 두 창이 지금도 이제 가미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든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선호하는 서비스들이 좀 많이 선호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. 그래서 코로나가 사실 조금 잠잠해지더라도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것처럼 좀 단기적인 것 같아요.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에 겨울 그리고 가을 같은 어떤 환절기가 돌아오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또 기승을 좀 부리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대면보다는 비대면 사회로 점진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비대면 관련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앞으로의 최고 유망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판단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켄타우루스 이거 지금 치명률이 뭐 오미크론이랑은 비교할 게 지금 못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.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치사율이 좀 높다라고 하죠. 그래서 전파력도 굉장히 강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비대면 관련주들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제가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나쁘지 않아요.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비해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종목을 잘 선별하셔야겠지만요. 그래서 리오프닝도 리오프닝 나름입니다.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어떤 시장 분위기로서는 비대면 관련주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오늘은 ST큐브, 유비케어, 베셀
요 세 종목 각각 다른 테마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0.46%, 코스피가 마이너스 0.25%, 시장이 좀 박스권 조정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 합산 수익률 무려 세 종목만 해도 47%라는 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항상 이슈가 강한 종목들을 오전에 선별을 하셔야 된다. 예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. 네,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